앞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현실에서도 계속 움직여주는 이런 거를 저는 패션의 정의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여기 패션 전문 업체인 형지라는 그룹에서 영업 본부장 업을 맡고 있습니다. 영업 패션 유통업에 대한 모든 총괄하는 업무가 되겠고요. 패션을 하는 회사라서 브랜드가 한 20개 가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브랜드 중에서 현재는 에스콰이어라는 제와, 젊은 친구는 잘 모를 거예요. 근데 한 전통이 60년 됐기 때문에 웬만한 제 또래 분들은 어렸을 때 굉장히 좋아했던 브랜드인데 영업본부장을 맡고 있는 곽태수입니다. 모르게끔 행동하는 아이였는데요. 학교 가면 굉장히 모범생이었고요. 집에서도 되게 착한 아들이었고, 근데 밖에 나가면 되게 노는 아이였어요. 쏘다니는 거? 불량 청소년은 아니었고요. 친구들끼리 자전거 타고 어딜 동네를 벗어나서 좀 장거리 가가지고 놀다 오는 거 이런 거 좋아했어요. 여기 다른 동네 가가지고 거기 있는 식당 가서 밥 먹고 오고, 우리 동네에 있는 쇼핑몰이 아닌데 괜히 다른 전철 몇 등 타고 가서 나오는 쇼핑몰 가는 거, 뭐 이러면서 뭐 노는 거였죠. 그 당시 뭐 공부하는 건 아니었고. 지금은 제가 이제 저의 직업을 명확히 말씀드리면 MD라는 직업입니다. 머천다이저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브랜드 매니저라고 하는, 이제 요즘에 생긴 용어죠. 요즘 아니지만 한 1, 20년 됐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머천다이저나 MD라는 직업이 있었고, 상품 기획인 거죠. 뭘 팔까, 팔고서 뭘 만들까, 이런 걸 이제 연구하는 이제 직업이고, 그게 이제 조금 더 발전해서 위로 올라가다 보면은 상품만 만드는 게 아니라 직접 파는 것까지 총괄하는 브랜드 매니저라는 이제 직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취미 생활 중에 하나가 브랜드 카다락 모으는 거. 새로운 상품 사게 되면 택 이거 안 버리고 이렇게 모아보는 거. 브랜드 이름 해석하고 그 브랜드 이름 뜻 알아보는 거. 이런 게 조금 제 취미생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집에 있어요. 제가 그때 이렇게 뭐 사고 나서 모아놨던 택 종류가 집에 아직도 있어요. 이렇게 그냥 제가 박스에 툭 넣어놨는데,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브랜드에 대한 그 당시는 브랜드란 말이 없었고요. 70년대 80년대 초니까 그 당시 쓰던 말은 메이커. 메이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이키 처음 나오면은 신발을 사는 것보다는 그 신발을 쏙 뺀 그 케이스, 그 안에 있는 뭐 택, 이런 걸 조금 제가 모아놨고, 그런 쪽에 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좋아서 사기도 하고, 물건 사러 가서도 약간 뭐 택이 이쁘거나 포장지가 이쁘면 샀던 것 같아. 제가 학교 다닐 때 친구들하고 얘기하면 하다못해 의류가 아니더라도 야, 연필은 어디 거 써야 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지우개는 뭐 어디가 제일 좋아. 근데 그때 또 왜 그랬냐면, 지금은 직수입 제품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우개만 해도 막 사러 가면 막 우리나라 거부터 일본 거, 독일 거 다 있어요. 근데 그때는 수입이 별로 없고, 수입을 모방해서 우리 국산화로 개발한 제품들이 막 쏟아질 때거든요. 그래서 TV에서 광고 나고 하는 거, 이런 걸 보면서 브랜드에 대한 좀 관심이 좀 많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된 직업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근데 관심 있던 분야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관심 있게 봤던 분야, 그리고 내가 좋아했던 분야, 그러니까 백화점 가는 거 좋아하고 가서 뭐 사는 거 좋아하고 하던 그런 버릇이 좀 있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의류 브랜드라는 걸 좋아했고, 저는 사실은 의류 브랜드의 업종보다는 브랜드라는 업을 더 선호하고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이 옷이 좋아 이거보다는 이 브랜드의 이 옷은 왜 좋을까? 또는 저 브랜드 요즘 조금 핫하네? 막 이런 식의 좀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인지, 직업을 택할 때 자연스럽게 지원되면서 또 이쪽으로 또 이렇게 길이 열리는 이런 좀 계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 한 길로 들어선 후에 지금까지 이쪽 업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중에서 제가 직접 만들고 직접 운영을 해서 키워보려고 했던 브랜드가 있습니다. 아직 성공은 못해서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브랜드 이름은 프리바토네라는 그 브랜드가 있습니다. 제가 정장 쪽을 오래 하다 보니까 고급 남성 포멀 웨어를 추구하는 쪽에 프리바토네 이름을 지었고요. 그 브랜드 이름은 조금 발음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영어로 그냥 프라이빗 원이에요.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옷 하나, 나밖에 없는 옷, 이런 의미로 이제 제가 프라이빗 원이라는 말을 만든 다음에, 제가 이쪽 일을 하면서 이태리 출장이 되게 잦았는데 항상 이태리 가면은 영어와 이 발음에 항상 헷갈렸던 부분이 있어서 프라이빗 원을 놓고 딱 읽어보니까 프리바토네를 읽으면 자연스럽게 읽히겠다 해가지고 그런 브랜드 한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애착 갖고 있고 지금도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꼭 성공시키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나온 거? 그래서 직원들이 좀 힘들어하는 거 있어요. 아니 뭐 그래도 아주 일찍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회사 나오면은 아무도 없는 시간. 제가 약속 펑크 가끔 낼 때 많아요. 왜 그러냐면 타이트하게 막자 이렇게. 근데 일정이라는 게 제 의지만으로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이럴 때 솔직히 사실은 약속 펑크 좀 많이 낼 때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어떻게 좀 고치고는 싶어요. 왜냐면 여유 있게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조금 습관이고 약간 조금은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글쎄요, 뭐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학교 일찍 가야 되고 갔다 오면 숙제 끝내놓고 놀아야 되고 놀더라도 저희 부모님한테 귀가하기로 한 약속은 지켜야 되는데 엄청 재밌게 놀아야 되고 그런 생각으로 그냥 몇십 년 수십 년 살면서 그냥 버릇된 것 같아요. 이 업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 내가 원하는 브랜드에서 쇼핑할 때 업을 위해서 제가 더 큰 시장으로 나가서 거기서 내가 원하는 브랜드의 운영자 미팅을 했다든지 그 브랜드의 뭐 제품을 샀다든지 이랬을 때 사실은 굉장히 뭐 행복감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자만감? 나 이런 사람이야. 약간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뭐라고 해서 힘든 건 별로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했던 거가 실적이 안 나오는 그 스트레스라 그러나? 그 왜 스트레스일까라고 생각도 하시는데 스트레스 두 가지예요. 뭐냐면 조직에서 성과 못 냈을 때 스트레스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2업이 아니더라도 똑같을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진짜로 내가 내 돈 들이고 내 시간 들이고 막 내가 모든 걸 계획해가지고 했는데 성과 안 나고 완전히 거의 망했다? 막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머천다이저라는 거는 결국은 상인인데 좋은 제품 싸게 사와서 제값받고 다 팔고 막 히트 치고 막 이래야 재밌는 건데 진짜 어렵게 해외까지 가지고 사왔는데 안 팔려. 뭐가 잘못돼도 잘못했는데 그 이유를 몰라. 뭐 알면 어떻게 하겠죠. 근데 그 이유도 몰라. 안 팔려. 막 재고는 쌓여가. 그다음에 이 대금에 대한 날짜는 닥쳐와. 그럼 이제 약간 멘붕이 오면서 이제 이걸 왜 했지라는 이제 생각 드는 거죠. 저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게 가장 이상적으로 해결됐을 때 모습이 뭔가를 그려놔요. 내가 옷을 한 10,000벌을 주문했는데 10장 팔렸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뭐 거의 판매 안 된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가장 좋게 해결했을 때의 모습이 뭘까? 근데 여기서 모습이 뭘까가 만장이 다 팔리면 제일 좋지. 이걸 수 있잖아요. 근데 절대 그건 아니고 이미 만장이 판매를 봤더니 실패한 건 명확해요.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고 대신 이거를 가장 이상적인 결과를 만들 뭘까? 결국은 이런 경우에는 야 이거 재고라도 없애자. 이걸로 지금부터 돈 벌어야 돼 이 생각이 아니라 포기할 건 포기하고 재고는 없애자. 또는 재고 없애는 게 목적일 수도 있고 만장에 처음 한 거니까 10장은 부족하다. 200장까지만 팔아보자. 목표라고 저는 표현 안 하고요. 저는 이걸 항상 제가 이미지화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그냥 야 이걸 해야 돼. 이걸 해야 돼. 이제 이걸 딱 만들어 놓고 재고를 없애자 했으면 이제 재고를 처리하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어떻게 하고 뭐 가격은 둘째치고 이익 안 봐도 좋으니 재고를 없애달라. 없애야 되는데 누가 도와달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좀 더 팔아보자 했을 때는 재고 남는 거는 내가 감안할 테니 나 이거 제값으로도 내가 200개라도 팔아볼래. 그러면 좀 정상적인 판매를 할 수 있는 쪽에 가서 부탁을 하고 내가 찾아보고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현실적이고 살아있는 산업이라고 저는 봐요. 까라니 있거나 지나간 과거를 이렇게 붙잡고 있거나 이런 적은 없어요. 다음을 생각하고 다음이라는 건 내일이고 이번 주말이고 이번 연말이고 다음 시즌이고 계속 앞으로 가는 거를 이렇게 생각하고 갔지 계속 내일은 뭘 해야 되지? 다음 시즌 뭘 해야 되지? 1년 뒤에 뭘 해야 되지? 왜냐하면 그 새롭게 할 거라는 거를 지금 던지지 못하면 2, 3년 후에 못 해요. 앞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현실에서도 계속 움직여주는 이런 거를 저는 패션의 정의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또 15살 그때로 가서 한번 더 살아본다 이러면은 온갖 것을 다 해보려고 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패션 쪽이나 이런 쪽은 역사가 되게 오래됐고 앞으로도 뭐 방법이나 이런 형태가 바뀔 뿐이지 이 업은 존재할 거로 봐요. 그래서
그걸 혹시라도 준비하고 관심 있는 분들은 대학 가서 한다, 취업해서 한다는 늦습니다. 분명한 거는 청소년기에 관심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하나씩 하나씩 자기가 정리해가는,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어떤 게 관심 있는지 정리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습관을 좀 들이면 좀 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빨리 찾을 수 있고, 그걸 빨리 찾게 되면 본인의 목표가 잡히기 때문에 좀 더 남들보다는 빠르게 더 능력이 더 좋은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